그래서 물 표현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레벨의 워터 오브젝트, 이 워터 스크립트를 시작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쫙쫙쫙 내려보면은 비긴 카메라 렌더링 이렇게 코드들이 이 코드 안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긴 카메라 렌더링을 하면서 직접 물 메시를 들어가는 걸 호출시켜 주고요. 메시 필터라든가 메시 렌더러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SRP의 API들을 직접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그리고 반사도 여기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쭉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 되는데, 쭉 내리다 보면은 웨이브 표현을 잡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스너 웨이브 잡스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건 이름 그대로 잡시스템을 통해서 웨이브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잡 패러럴 4 인터페이스가 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올라가면은 이 거스너 웨이브 잡스, 거스너 웨이브라는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해서 바닷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스너 웨이브는 10년도 훨씬 전부터 게임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그런 바다 표현 방식입니다. 이 GPU 잼스,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제이거든요. 이때 설명된 이후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고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실시간 렌더링에서는 10중 8구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렌더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쭉쭉쭉 내려보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결국은 거스너 웨이브 같은 경우는 사인 코사인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사인파를 표현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사인파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사실 이게 파도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파고, 그리고 코사인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제가 그래프를 좀 못 그려도 양해해 주세요. 이건 코사인파고, 그래서 뭔가 파도의 입자를 이 파도의 버텍스를 이렇게 y 방향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y는 사인을 이용하고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x는 코사인을 이용해서 원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원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이 입자들이, 이 버텍스들이 모이면은 웨이브 형태를, 파장을, 바닷물의 웨이브 형태 같은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니티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입자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웨이브 테스트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새로운 씬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입자를 표현할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얘는 위아래로는 사인파를 적용하고 좌우로는 코사인을 적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요. 웨이브 포인트라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하나 기억해 두고요. 스타트 포지션으로 기억을 해두고, 스타트 포지션은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으로 처음에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매 업데이트에서는 포지션을 갱신해 주면 되는데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저장을 해두고 셋타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스타트 포지션의 x에다가 time.time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인은 수학 함수에 사인으로 세타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y 값에는 스타트 포지션의 x에다가 사인 결과를 더해주고, 포지션의 x 값에는 마찬가지로 여긴 y죠.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그 결과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 스피어가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 스피어 하나가 뭐 사인 코사인으로 원을 그린다고 해서 이게 파도처럼 보이진 않죠. 근데 이것들을 쫙 나열해줘 가지고 연속으로 이어보면은 파도의 움직임처럼 보일 거예요. 한번 여러 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112 손으로 생성하지 말고요. 한 10개? 100개? 100개 정도는 돼야 뭔가 볼만하겠네요. 웨이브 제너레이터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짠.
타겟으로 하나 만들고요. 타겟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 포로블 돌면서 100개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C3로 포지션을 맨 처음 걸 시작점으로 할게요. 포지션 포지션 X 값을 일정 간격으로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원래 있던 것보다 한 칸 옆으로씩 해가지고 마이너스 간격 플러스로. 요 간격은 뭐 0.2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인스턴스 에이스를 시켜주면 되죠. 타겟을 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을 넣어주면 되고 버튼은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는 뭐 만만한 메인 카메라를 넣어주고 타겟으로 해주고 얘가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를 줄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1.0?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네, 실행을 해볼게요. 신뷰로 봐야겠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웨이브처럼 뭔가 파도가 일로 쭉 계속 이동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땐 얘는 그냥 계속 원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운동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쫙 모아보니까 뭔가 파도의 움직임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운동에다가 여기다 뭐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높이라든가 파도 높이 그리고 파도의 간격 한번 파라미터 몇 개 바꿔볼게요. 여기서 파도의 높이를 2배를 해주고 그리고 빠르기도 2배를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맥스를 닫고 이런 식으로 파도가 높아졌고 좀 빨라졌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운동에다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도입을 해줘가지고 진짜 파도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스너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나머지들은 뭐 여러 가지 각가지 파라미터들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 쩍쩍쩍 보면은 최종 수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트 어택 데모 같은 경우도 이 거스너 웨이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파도의 움직임을 잡 시스템을 통해서 병렬로 연산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물이고 최종 위치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잡 시스템을 보통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츠라고 해가지고 잡 시스템이랑 ECS랑 그렇게 항상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오해를 줄 수가 있는 게 잡 시스템은 ECS랑 같이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ECS랑 잡 시스템은 서로 완전 별개의 시스템이고요. 별개의 컨셉이고 서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가 돼서 뭐 시너지가 일어난다 라는 거고 잡 시스템만 따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보트 어택 데모에서는 잡 시스템을 활용해서 ECS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잡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런 파도 현상 같은 경우는 병렬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잡 시스템을 써가지고 URP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잡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준 측면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워터.cs에 워터 클래스에 가서 보시면 쭉 보다가 set waves 여기 함수에 보시면은 코드가 GPU 사이즈를 처리하는 부분, CPU 사이즈를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CPU 사이즈로는 잡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요. 근데 사실 이 거스너 웨이브 잡스 여기서는 버텍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실제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떠다니는 오브젝트들, 수면에 떠다니는 오브젝트들을 이 수면의 물높이에 맞춰서 같이 두둥실 떠다니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서 봐볼게요. 이렇게 게임을 실행하고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들이 물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잡 시스템을 통해서는 이 물에 떠다니는 오브젝트들 아니면은 물에 떠다니는 플레이어 한번 플레이어 코드 한번 봐볼게요. 이 플레이에게는 포인트 오브젝트 스크립트가 달려있는데요. 그래서 쫙 내려보시면은 이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 거스너 웨이브 잡 시스템을 통해서 위치를 얻어와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이 떠다니는 배경 오브젝트들 이런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에 그 스크립트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시면 이 상위 노드 vs 오브젝트 보시면은
이 V매니저 스크립트가 있고, 이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스타트에서 이 노드들의 자식들을 모아서 저장을 해줍니다. 이 오브젝트 하나들을 다 리스트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보시면은 거스너 웨이브 잡을 통해서 위치를 얻어와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잡 시스템을 통해서는 파도를 연산하긴 하지만 실제 버텍스 움직임을 적용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물 수면에 떠다니는 오브젝트들을 수면 높이와 싱크 맞춰주기 위해서 잡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워터 스크립트 코드를 다시 보면은 이 GPU 사이드에서 처리하는 거는 컴툴 버퍼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스트럭처드 버퍼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키워드가 디파인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 쭉 보시면은 이 컴퓨터 쉐이더 결국은 테셀레이션인데 이걸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 컴퓨터 쉐이더가 지원이 됐냐 안 됐냐 그거 체크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일 경우는 무조건 꺼줍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테셀레이션을 안 쓰는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면의 버텍스는 이 쉐이더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 물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 워터 리소스라는 이름을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립트 폴더에 데이터 폴더에 가보시면은 워터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머티리얼이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머티리얼 클릭을 해서 보면은 보트 어택 워터, 이 물 표현은 이 쉐이더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쉐이더 같은 경우는 쉐이더 폴더에 들어있고요. 여기 워터 쉐이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유니티의 쉐이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다만 보면은 실제 코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HLSL 파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니티 URP에서는 HLSL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코드 연산들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워터 쉐이더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맞춰주기 위한 껍데기고, 실제 코드는 HLSL 러너로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쉐이더에서 보시면은 버텍스 쉐이더는 워터 버텍스, 프래그먼트는 워터 프래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워터 버텍스 펑션이 존재하고, 여기서는 웨이브 버텍스 오퍼레이션즈를 호출합니다. 이 웨이브 버텍스 오퍼레이션즈 같은 경우는 이 코드 안에 없고, 쫙 올라가서 보시면은 거스너웨이브.hlsl, 그러니까 결국 버텍스 쉐이더에서도 거스너웨이브를 이용해서 수면의 움직임을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거스너웨이브 HLSL 파일 열어보면 샘플 웨이브스, 여기서 결국은 거스너웨이브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HLSL, 그러니까 쉐이더 코드랑 잡 시스템의 코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또 보시면은 이 웨이브 개수만큼 실제 파도를 보면은 그 파도의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HLSL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웨이브 카운트만큼 중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는 잡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물에 떠다니는 오브젝트들의 연산을 해주고,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실제 이 수면의 버텍스 움직임들을 제어를 해주고 있죠. 와이어프레임으로 한번 볼게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고 좀 한가운데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버텍스는 듬성듬성 있고, 가까이 있는 버텍스는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움직여도 지금 쫙 멀리 이동을 해도 카메라 가까이 있는 부분은 촘촘하고 멀리 있는 부분은 듬성듬성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이 물결의 LOD 처리가 실시간으로 연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재밌는데, 이게 테셀레이션으로 실시간으로 뭐 연산하는 것도 아니고 ROAM, 그러니까 뭐 터렌에서는 롬 방식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CPU로도 막 버텍스를 늘렸다 줄였다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사실 이 물 표현하는 거는 그런 실시간으로 뭔가 연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메시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 평면 메시가 이렇게 있고 얘가 계속 카메라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다시 쉐이드를 볼게요. 이 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있든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이 모양, 이 물을 처리해주는 메시가 카메라를 계속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물을 표현해주고 있고, 카메라 가까운 부분은 그냥
애초부터 메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멀린 부분은 듬성듬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메시가 항상 카메라를 따라다니니까 테셀레이션 같은 연산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신대로 갈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움직일 때마다 아무래도 이게 버텍스란 게 아무래도 버텍스를 촘촘하게 만들어도 이런 간격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따라다니면은 이게 조금 티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마다 따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살짝 움직일 때는 안 따라오고 어느 정도 이동을 하면은 그때 따라옵니다. 메시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메시 같은 부분은 다시 이 리소스를 보면은 메시가 이렇게 진영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새로운 씬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 메시 자체의 버텍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는 촘촘하게 하고 이 주변으로 나갈수록 버텍스를 듬성듬성 배치해서 이 버텍스의 구성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를 사용을 합니다. 이 물 메시가 카메라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는 이 워터 스크립트를 살펴보시면 돼요. 쭉 내려보면은 비긴 카메라 렌더링에서 이렇게 이 수면 메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도록 만들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거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원점에 맞춘 게 아니고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카메라의 포워드 방향에 이 포워드 수치, 여기선 10이죠. 10을 곱해서 이 위치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가 원점이고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이 워터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이다. 이 워터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이죠, 이건.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한 이쯤이겠네요. 여기가 오프셋만큼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셋을 적용시켜줘가지고 요 Y 값에다는 오프셋을 적용시켜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위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카메라에서 한 10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 맞춰서 계속 위치를 보정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근데 한 카메라를 무조건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퀀타이즈 밸류, 그러니까 퀀타이즈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양자화 시킨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보통 양자화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인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일정 단위로 끊어지도록 정수화 시켜지도록 아니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뚝뚝 끊어지는 이런 값을 만들어주는 걸 보통 양자화 시킨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기준이 이렇게 6.25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카메라가 이동할 때마다 매번 따라가는 게 아니고 6.25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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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물 메시의 간격도 6.25에 맞춰서 버텍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25씩 끊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가까이 있는 표면들은 움직이는 게 티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열게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자연스러운 버텍스 움직임들을 처리를 해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쫙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 이쪽 한번 보시면은 움직일 때마다 살짝 뚝뚝 끊기는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되게 자세히 봐야 티가 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파도 물결 처리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표면의 반사, 지금 구름도 반사되고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이 수면에 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반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